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을 2개째 찍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2개 찍고는 있는데, 오후 지금 현재 4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라든가 좀 이런 좀 진취적이고 조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지난주 영상에서는 아마 제가 가중치 하락에 대한 고시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태양광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영상이 올라간 것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와 태양광에 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좀 태양광에 대해서 옹호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뭐 태양광 회사 대표인 거고, 태양광 뭐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맹목적인 뭐 신앙과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양광 산업의 신모델을 만드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뭐 태양광이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내 땅에다 태양광을 하거나 내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뭐 분양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진행을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허가 관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은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새로운 모델이 좀 발굴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다른 투자 상품이라든가 뭐 솔라시로 펀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조금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요 2가지 정도로 우리가 편중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내 땅 건물에 태양광을 하는 것, 내 땅이나 내 건물에 태양광을 하는 것. 2번째, 누군가에게 발전소를 사는 것, 아마 분양이 되겠지요.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태양광을 분양받는 것이 아닌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간접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배당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현재 이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내 땅은 안 되고 내 건물은 된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 자, 토지, 태양광 소규모는 이제 힘듭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내 땅이 예를 들어서 한 500평 어디에 무슨 산골짜기 이렇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로 허가를 낸다라고 한들 허가가 나올 리는 거의 만무하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대1 정도 허가가 나올 확률은 9대1 정도 될 것 같고, 좀 나중에 돼서 무슨 표준거리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조금은 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안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그렇고요. 그다음 건물 태양광 사업은 허가가 약간은 쉽습니다.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건물 자체 내에서 뭐 위에 올린다라고 해서 뭐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조금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또 간혹 가다가 조금 뭐 지자체에서 좀 생각 없는 지자체들이 건물도 이격거리를 제한을 하는 뭐 이런 지자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내 건물이 무슨 원룸 건물이라든가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태양광 올릴 때는 뭐 그죠? 남쪽에 혹시나 일조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챙기다 보면 건물 태양광은 허가도 쉽고 허가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가중치도 일반 토지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 상가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30km 미만으로 많이 올리시죠. 왜? FIT 때문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간혹가다 20km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사는 것, 이 또한 허가가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회사들이 한 5,000평 정도 땅을 산 다음에 이거를 10개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그죠? 분할을 해서 한 사람씩 등기를 쳐주면서 분양을 하는 것.
이 또한 허가가 힘듭니다. 왜? 이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거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요, 분양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봐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허가가 나온 것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아직도 허가가 안 나왔는데 분양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본 것 같아요. 시공사들이 어떻게 허가를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개발행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아냐면, 개발행위 허가 나오면 중도금 얼마, 그 다음에 계약 시 토지 이전되고 계약금 얼마,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나오면 중도금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온 거를 분양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만, 여하튼 그런 회사들도 본 것 같습니다. 특히 분양사업은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다 내가 태양광 하는 거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양사업 또한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 3년 전에 허가를 내놓고 이제서야 허가가 나왔거나 2, 3년 전에 허가가 나왔는데 선로를 대기했던 것들이 이제 풀려가지고 나왔거나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반증을 할 수가 있느냐? 이번에 상반기 장기 입찰 같은 경우에는 100km 미만이 작년보다 상당히 경쟁률 자체가 많이 약화됐던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셨을 건데요. 그 부분이 1.42대 1이었던 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2. 몇 대 1. 이 정도 됐는데 지금 1.42대 1. 그러면 지금 분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 투자하고 간접 이익을 챙기는 일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저도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 다음 태양광 금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태양광 수익에 대해서 생각하고, 원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이익으로 배당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어느 거 하나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논산 발전소 투자 관련해 가지고 요 상품 자체를 조금은 공론화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에 대한 투자금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완공이 되면 이 투자금 플러스 이자, 어느 정도의 이자는 고스란히 먼저 가지고 가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 수익의 일부분을 또 다시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또 가지고 가시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막 제안서도 만들고 해서 뭐 몇몇 분한테 보냈는데, 총 우리가 모아야 되는 금액이 아마 7억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말로 7억이 없어가지고 이거 공사를 못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7억 정도 모아서 여기서 나오는 대출, 이게 670km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km라고 봤을 때 1억 2천만 원씩만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9억 4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죠? 8억 4천만 원. 그러면 이 8억 4천만 원에서 이 7억을 빌려주신 분들에게 일단 먼저 8억 4천만 원 정도가 먼저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정도가 먼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발전소는 원가로 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억에서 원가로 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가에 지어진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빌려주신 이 7억 빌려주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배분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배분하고 남은 부분을 회사가 이익으로 취한다라는 모델이 논산 발전소 투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희 회사로, 저희 정배로 본부장 통해가지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상품을 만드는 이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것도 안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이렇게 뭔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만들어 놓고 이 상품을 먼저 결과물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모델을 꼭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주 태양광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되면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현재 이 논산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는 50% 정도가 지금 현재 투자가 완료가 됐고, 저희가 7억 정도가 모이면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허가가 모든 게 다 완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공사하는데 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뭐 오래 걸리겠습니까?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안 되는 것을 대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도 안 나오는데 허가를 뭐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대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되는 것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발전소를 갖는 시대는 가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가지는 시대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전소를 어디서 하나 뭐 구입을 해가지고 뭐 당연히 개인과 개인 거래는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kW 발전소를 누가 하기 싫어. 그래서 이거를 매물로 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가지고 내가 발전소를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내 이익 한 푼도 없이 이 발전소 내가 했을 때 2억 2천만 원, 2억 3천만 원 들었는데 2억 원에 이 사람한테 넘기지는 않겠죠. 당연히.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 부분 빼고 내가 내 땅에다 허가 내는 그런 시대는 갔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회사들한테 분양을 받는 그런 시대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함께 뭔가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명분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더 큰 발전소를 가질 수가 있고 더 나은, 조금은 뭐 쉽게 뭐 배당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분양에 대해서 비입자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태양광에 대해서 티그자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런 간접적인 뭐 태양광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려야만이 저렇게도 진행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월요일 날 찍고 이 영상은 아마 금요일 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예측하건데 비가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왔을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뭐 우천에 좀 대비하신다거나 또 건강에 좀 대비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코로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코로나가 또 다시 또 역병이 창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뭐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난리 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방역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조금 방역 체계 그리고 자유로운 뭐 도시를 봉쇄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률 해가지고 다른 나라 마이너스 뭐 몇 프로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방역 관련해 가지고는 잘한다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조금은 언택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것도 어차피 자기 건강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웬만하면 안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